수업을 할 건데요. 자, 리스트 들어갔잖아요. 저희가 8장의 리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리스트는 지금 컨테이너 자료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앞에서 쭉 정리해야 하고, 그 리스트 저번에 인덱스까지 했잖아요. 인덱스를 이번에는 삽입, 연결, 삭제, 정렬하기 등을 오늘 할 건데요. 자, 조회하기까지 저번 시간 했고, 오늘 할 거는 요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자료형이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를 묶어서 하나하나씩 관리하는 거 너무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죠. 유사한 데이터들인 경우 그렇게 하죠. 그래서 묶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컨테이너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장에 배우면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컨테이너 자료형은 어떤 것이냐? 또 보시면 하나씩 저장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한꺼번에 저장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 훨씬 효율적일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자, 사과, 포도, 복숭아는 어때요? 과일이죠. 연필, 칼, 요거는 이제 필기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그동안에는 이렇게 변수 만들어서 선언하고 초기화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를 이제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과일들, 그 다음에 필기 도구들, 그래서 이렇게 플루츠와 툴스로 했는데요. 요거를 파이썬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름, 자, 리스트명이 이제 플루츠를 해주고, 리스트는 이제 대괄호로 꼭 묶어야 된다 그랬죠? 대괄호를 묶어가지고 각각의 데이터의 항목들, 이 항목 하나하나는 컴마로 연결을 합니다. 컴마로 연결을 하고 사과, 포도, 복숭아가 뭐예요? 다 문자잖아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연결한 겁니다. 자, 밑에는 tools라고 이제 리스트명을 주고 나서 얘도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을 묶을 때는 이렇게 대괄호로 묶고요. 자, 연필과 칼은 콤마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거 각각 하나하나는 리스트를 선언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인상 속의 컨테이너 자료를 보세요. 우리 집중할 때 듣는 음악, 우울할 때 듣는 음악 등등 해서 유사한 mp3 파일들을 묶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바구니 쇼핑 목록, 우리가 쇼핑할 때 한두 개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많이 뭔가를 사려고 하면 그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제 빼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작성할 때 식료품이면 식료품, 어떤 주방 기구면 기구 이렇게 나눠서 쓰잖아요. 이제 마트 가도 다 분류되어서 그런 품목들이 이렇게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아파트 동호수, 만약에 여기 101동이다. 101동에 사는 아파트 이 전체는 101동이라고 묶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학급 학생 이름, 우리 각각 분반이 있잖아요. 그 분반마다 AI 프로그래밍 몇 분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상 속의 컨테이너 자료형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컨테이너 자료형들은 리스트가 가장 대표적이고 이것과 비교해서 튜플과 딕셔너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 그 다음 장에 9장에 나오지만 이거는 이제 9장은 하지 않고 함수로 먼저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튜플과 딕셔너리는 리스트와 비교를 해서만 구분해서 알면 되고 그렇게 리스트보다 중요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만 우리가 할 것이고 튜플과 딕셔너리는 우리 보강주에 16주가 있을 거예요. 기말고사 바로 전주가 아마 보강주일 텐데요. 그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리스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죠. 리스트란 무엇인가? 리스트가 우리가 알고 있던 다 그런 리스트예요. 데이터들을 쭉 나열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나열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리스트이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의 집합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서 관리를 하는데
메모리 속에는 어떻게 순서대로 저장이 되느냐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리스트명 프루츠에 사과, 포도, 수박, 참외, 배, 자두, 복숭아, 바나나 이렇게 이걸 이렇게 묶어서 나열을 했죠. 요것들은 내가 묶어서 나열을 했을 뿐인데 메모리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사과는 0번 인덱스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인덱스 0번 그러니까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방에 각각 순서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거를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리스트명을 적고 나서 할당 연산자에 묶어서 그런 거 유사한 그 항목들을 묶어서 나열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랬어요? 리스트를 선언한다 라고 합니다. 대괄호를 이용해서 묶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는 쉼표. 자, 여기 쉼표로 구분을 했어요. 쉼표로 구분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전체가 그냥 하나로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 여기 메모리 주소가 각각 할당이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인덱스로 이 각각은 여기는 아이템 각각 아이템은 이렇게 인덱스 번호가 붙어 가지고 그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 리스트를 출력하는 건데요. 출력은 뭐 그냥 그 리스트를 선언해주고 이 리스트명 할당해주고 묶어준다 그랬죠. 각각의 아이템들은 컴마로 연결을 하고 이 선언을 한 것을 리스트명을 한 번 더 이렇게 호출하면 거기 여기 나열된 내가 나열한 리스트 품목을 항목들을 쭉 열거해서 보여주게 되죠. 자, 프린트 프루트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리스트를 쭉 지금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그 리스트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자, 정수, 실수, 문자, 그 다음에 뭐 논리형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사한 것들만 묶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일단 변수명 리스트명을 보세요. 컴플렉스 리스트라고 해서 이 여기를 여러 종류의 자료형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저장할 수 있고 그 자료형의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긴 리스트,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도 가능합니다. 이것들을 조회할 때는 타입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회했죠. 리스트명을 해주고 너는 무슨 타입이니 이렇게 조회를 해주면 리스트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자료형, 컨테이너 자료형 중에 리스트라는 것을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를 조회할 때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그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덱스를 알아야 돼요. 자, 리스트 안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이게 다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뭐 요소라고도 하지만 아이템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아이템, 항목, 우리나라 말로는 항목으로 번역할 수가 있잖아요. 이 아이템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템들은 저장될 때마다 자동으로 부여되는 일종의 번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덱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프루츠라는 리스트명을 만들었고 할당 연산자, 그 다음에 대괄호를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사과, 포도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나열하면 순차적으로 이 메모리에 이렇게 인덱스 번호 순차 0번부터 꼭 0번부터요. 0번부터 저장이 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 중에 만약에 뭐 수박이 없어졌다. 그럼 참외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는 할 겁니다. 인덱스 번호가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뭐 추가되면 여기 뭔가를 추가하면 이게 2번이 3번 되고 여기가 2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삽입, 삭제, 뭐 여러 가지 뭐 정렬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이 리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리스트의 인덱스를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이템들이 몇 번 인덱스를 우리가 알았죠? 그 인덱스를 알면 이렇게 여기 리스트를 선언한 것을 가지고 인덱스 몇 번 방에는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죠. 리스트이기 때문에 대괄호 0번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가 0번부터 시작하죠. 0, 1, 2, 3, 4, 5, 6, 7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0번 방에는 이렇게 사과가 들어 있습니다. 1번 방에 뭐가 있어요? 자, 포도가 들어 있죠. 자, 2번 방에는 수박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인덱스 번호를 알면 몇 번 인덱스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아이템이 있는지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아이템 참조라고 하고요. 자, 여기부터는 또 유의할 건 뭐예요? 0번, 1번, 2번 인덱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0번, 1번 다 조회를 다 됐어요. 박찬호, 박지성이 나왔죠? 근데 3번이라는 인덱스가 없죠. 그리고 3번 인덱스에 아이템이 없는데 3번의 아이템을 내가 조회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인덱스 에러가 나옵니다. 에러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그 리스트 인덱스는 없다. 범위를 벗어났다 라고 알려주게 되죠. 자, 우리 아이템의 개수를 우리 알아보는 함수 length, length라는 길이라는 영단어잖아요. 이 중에 len만 쓰는 거예요. len 함수를 해주면 얘가 함수명이기 때문에 괄호에다가 리스트명을 해주면 그 리스트가 갖고 있는 아이템의 개수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자, 여기 예를 한번 보십시다. 넘버스라는 그 리스트명을 만들고요. 할당 연산자, 그 다음에 연결하는 대괄호를 묶었죠. 그리고 1, 2, 3, 4, 5 정수를 쭉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를 호출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죠? 근데 l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넘버스에 들어있는 항목, 아이템의 개수가 몇 개냐 해주면 하나, 둘, 셋, 넷, 5개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게 되죠. 요거는요, 파이썬은 문자인데, 문자도 똑같이 리스트처럼 그 len이라는 함수를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각각 py, th, o에는 항목은 아니라 문자 각각 하나하나지만 그거를 항목처럼 몇 개의 철자로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를 묶었죠.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묶어서 파이썬이란 글자는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나요? 를 알려주는 게 len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철자 python 6개가 나오잖아요. 6개의 글자로 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똑같은 파이썬이지만 각각 빈칸이 있어요. 빈칸 하나, 둘, 셋, 넷, 5, 6, 7개가 있죠. 그래서 빈칸도 하나의 문자처럼 취급을 하거든요. 공백. 그래서 뭐를 합쳐보세요. 7개. 합쳐보세요. 그러면 13개의 그 문자로 되어 있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len 함수가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for문을 이용해서 리스트 전체를 조회할 때 반복문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for문과 while문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이용해서 우리가 리스트를 전체를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볼이라는 리스트, 볼스라는 리스트명을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쭉 야구공, 축구공, 탁구공, 골프공, 농구공이라는 아이템들을 쭉 나열했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전체를 조회하냐면 각각은 아이템이니까 이 아이템, 볼스에 있는 아이템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이것들을 각각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반복을 하냐면 이렇게 출력을 하라는 얘기죠. 아이템 콜론 해주고 아이템 이렇게 콜론 아이템으로 출력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볼스에 있는 아이템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볼스라는
리스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 전체적인 그 아이템을 조회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while문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while문을 이용해서 리스트 전체를 조회해 볼 수 있는데 포문과는 달리 초기화를 이렇게 해주고 하나씩 추가하는 요구가 필요하죠. 자, 볼스라는 우리 리스트명 똑같이 만들었어요. 얘는 앞에 for에 있는 문하고 똑같고요. 여기는 이제 조건식을 써야 되는데 조건식 i는 지금 0부터 했잖아요. 0일 때 len 함수가 뭐였어요? 아이템 개수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5개. 5번 반복을 하겠죠. 5개니까 이것보다 작을 때 0부터 4까지 5번 반복을 하겠잖아요. 반복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하냐면 볼스에서 여기 들어간 i가 뭐냐면 이거죠. i는 각각 여기 야구공, 축구공부터 아이템들이잖아요. 그렇게 출력을 하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줄을 바꿔서 야구공부터 농구공을 쭉 출력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새로 나온 뭐 함수명인데요. 뭐 enumerate라고 해서 그냥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뭐 이렇게 많이 쓰지도 않고 어려운 함수인데요. 요거를 이용하면 이제 인덱스 아이템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그런 것이 뭐 있다라는 정도만 아셔도 되고 이걸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잘 쓰지 않는 함수이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인덱스 함수인데요. 인덱스가 뭐냐면 인덱스 값을 조회하는 함수가 됩니다. 앞에는 여기 보면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는데요. 인덱스 함수이니까 여기 점으로 나열을 하면 20, 요 20이라는 아이템은 몇 번 인덱스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함수가 바로 인덱스 함수입니다. 0, 1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라는 거 알려주고요. 자, 50이라는 숫자 0, 1, 2, 3, 4번 인덱스에 들어있죠. 이 4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함수 인덱스 이게 바로 4 이렇게 알려주게 되죠. 자, 그리고 인덱스 함수의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앞에 있는 아이템의 인덱스 값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뭐 여기 보도 10이 2개잖아요. 2개 이상 뭔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맨 앞에 있는 아이템의 인덱스 값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0번에 있잖아요. 0, 1, 2, 3, 4 0번과 4번이 10이라는 그 숫자가 항목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0번에 있다. 4번은 알려주지 않아요. 앞에 있는 것만 알려줘요. 자, 그리고 인덱스 계속 보면 이제 우리 파이썬이라는 그 글자도 똑같이 리스트처럼 조회가 되잖아요. 문자열도. 그러면 th라는 문자열의 위치, 인덱스 번호를 알고 싶을 때 인덱스 해주고 th를 써주게 되는데 th 보세요. 2번과 3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2번만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찾는 문자 자체가 없다. 자, A라는 문자는 파이썬에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찾을 수 없다라고 이제 value error 그 값에 대한 값이라는 거예요. 값이 없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에러를 출력을 해주게 되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아이템을 삽입하고 삭제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렬하고 하는 거를 볼 건데요. 자, 삽입하는 함수가 2가지가 있어요. append, 일단 append 함수는 리스트 끝에 아이템을 추가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끝에 가서 붙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함수명을 쭉 연결해서 스포츠에 append 추가하겠다. 추가하는데 basketball이라는 함수를 추가하겠다. 여기 원래 여기에다가 여기에 추가로 여기 뒤에 바스켓볼이 붙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스켓볼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것이 append라는 함수예요. 제일 끝에 끝부분 아이템에 추가가 되는 거 함수. 그게 바로 append. 그래서 스포츠 3 해주면 0, 1, 2 없었잖아요. 3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스켓볼이 추가가 됐고요. 자, 인서트 함수도 똑같이 삽입하는 함수인데 얘는 특정 위치에 우리가 딱 넣을 수 있는 함수예요. 자, 보세요. 특정 위치. 아까 어펜드는 무조건 제일 끝자리에 붙어 있잖아요. 자, 인서트는 어떤 그 인덱스 번호와 들어갈 그 인덱스 값, 인덱스 번호 있잖아요. 그 값과 삽입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함께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컨트리스라는 그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리아, 차이나, 재팬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에 어떤 걸 추가하고 싶냐면, 1번이라는 인덱스에다가 USA라는 아이템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0, 1, 2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에다가 USA를 추가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차이나부터 여기가 뒤로 밀려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USA가 1번에 내가 넣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에 코리아, USA, 차이나는 이제 2번이 되죠. 재팬은 3번 아이템이 됩니다. 이렇게 특정 위치에 특정 아이템을 넣고자 할 때는 이렇게 인서트를 해주게 되죠. 자, 여기 리스트를 이번에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리스트를 이제 연결해 볼까요? 만들어진 여러 개의 리스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몇 분반을 우리 같은 학과인데 학과의 학생 수가 많아서 이렇게 찢어진 분반이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만들어 놓고 이제 학과별로 연결을 하겠다. 이렇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자,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면, 자, 함수, extend 함수입니다. extend 함수와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extend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리스트 1을 만들었고요. 리스트 2를 만들었잖아요. 리스트 1과 리스트 2를 선언했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연결을 어떻게 하냐면 리스트 1에다가 죄송해요. 자, 리스트 2를 연결하고자 한다.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그 리스트 1에 1이라는 함수, 그 리스트에다가 1, 2, 3, 리스트 2, 10, 20, 30이 연결이 된다. 자, 이번에는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똑같이 위에 있는 리스트 1과 리스트 2를 선언한 후에 여기를 선언했죠. 요거를 두 개를 리스트 1과 리스트 2를 더한 다음에 요거를 리스트 1에다가 저장해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리스트 1을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1, 2, 3, 10, 20, 30이라는 거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extend 아니면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리스트를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아이템을 삭제해 볼까요? 삭제하는 함수도 팝이라는 함수와 remove 함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리스트를 일단 맨 끝에 아이템을 삭제하는 함수가 pop에서 아무것도 없는 요 빈 소괄호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스포츠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풋볼, 베이스볼, 발리볼, 바스켓볼을 다 이제 나열해서 선언을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팝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해주면 제일 끝에 있는 여기 바스켓볼이 없어지게 됩니다. 맨 뒤에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떠냐면 자, POP 함수 똑같은 거에다가 인덱스 번호를 써주면 그 인덱스에 있는 아이템을 삭제하게 돼요.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함수가 아니라 POP2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에 있는 아이템을 내가 삭제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2번이 뭐가 있어요? 풋볼은 0, 베이스볼은 1, 발리볼이 2번. 요게 2번이네요. 그럼 얘가 없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풋볼, 베이스볼, 바스켓볼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아이템을 삭제할 수가 있어요. POP를 이용해서 아무것도 없는 함수면 제일 끝에 있는 아이템을 삭제하고 요 소가로 안에
인덱스 번호를 써주면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아이템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될 키워드입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래서 del만 써요. 이게 뭐 소괄호 형식이 아니라 del이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는데 우리 del은 우리 파이썬 아니고도 한글이든 어디든 다 똑같이 삭제하는 그 키워드로 알고 있잖아요. 딜리트의 약자. 그래서 pop 대신에 del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del이라는 키워드 해주고 제 점이 아니에요. 그냥 한 칸을 띄고 한 칸 띄고 스포츠에 2번 인덱스를 삭제하고자 한다.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0, 1, 2죠. 똑같이 POPE 이건 뭐하고 같냐면 자, 아까 스포츠라는 함수 스포츠 .pop 하고 2번 아까 앞에 했던 거 요거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del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하면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결과 화면은 똑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del 키워드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삭제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remove 함수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삭제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특정 아이템을 삭제하는 함수입니다. 아까 pop에서 pop라는 함수에다 여기다가 2번이면 2번 이렇게 해서 특정 함수를 아이템을 삭제할 수가 있었잖아요. remove도 똑같아요. remove는 pop는 인덱스를 써주는 것이고, 자, remove는 이제 다른 아이템을 삭제하는 거예요. 아이템, 특정 아이템 그걸 골라서 나 저기 인덱스 번호 헷갈리니까 잘 모르겠다. 그 아이템을 삭제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렇게 remove라는 함수를 쓰게 돼요. 그래서 remov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바라는 여기 아이템을 삭제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자바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인덱스 번호가 아니라 아이템 자체를 삭제하고자 한다 할 때 그러면 C, C++, C#, 파이썬 이렇게 해주면 자바가 삭제된 리스트가 되게 되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앞에서 보면 이제 자바가 하나였을 수 있지만 여기는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remove 함수를 이용해서 자바를 해주면 두 개 다 삭제가 되면 좋겠는데 앞에 있는 것만 삭제가 됩니다. 얘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remove 해주면 C# 뒤에 자바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앞에 것만 없어지게 되죠. 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우리 저기 뭐죠 있잖아요. 뭐 한글에서 어떤 아이템을 골라서 찾아서 바꾸기 하면 그걸 계속 찾아가지고 없애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두 찾아서 삭제하려고 하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문을 이용해서 했죠? 자, 랭귀지에 이렇게 있어요. 자바가 두 개 들어있잖아요. 두 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프린트 랭귀지에서 해주면 이렇게 쭉 되죠? 프린트를 해라. 예, 반복문을 이용해서 string in languages 여기라면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이 다 반복이 되게끔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if문을 이용해서 스트링이 자바와 같다면 문자가 그러니까 자바와 같다면 그 remove 자바를 해라. 뭐 자바가 나올 때마다 반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 번에서 여기 처음에 한 번이 돌아가서 끝났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랭귀지에 보면 없고 계속 또 끝에 자바를 만나면 얘도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 자바 두 개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없앨 수가 있고 이제 결과는 C/C++, 그 다음 C#이 남아있게 되죠. 자, 이번에는 이제 while문을 이용해서도 삭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똑같아요. 앞에는 똑같고, 그거를 지금 자바라는 거, index in language에서 있다면, 랭귀지 리무브를 해라 라는 건데요. 조건식이 이제,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그런 거니까 포문을 이용해서 하는 것만 그냥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식이 아니잖아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예요? 문제를 이제 야채, 리스트에서 야채를 찾아서 다 삭제하는 겁니다. 야채가 어떤 거예요? 우리 그 토마토, 수박, 참외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당근과 토마토인데 당근과 토마토만 했어요. 원래 참외와 수박도 야채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정의하기로는 당근이나 아니면 토마토입니다. 그죠? 이 프루츠라는 이 리스트에서 당근과 토마토 있죠? 그거가 둘 다 당근이나 아이템이라면 그것이 같다면이란 말이잖아요. 당근이나 토마토이라면 오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러면 그 아이템을 삭제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루츠가 여기 당근과 포도가 삭제된 프루츠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제 리스트를 정렬하고 순서를 뒤집고 슬라이싱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찍으면 여러분이 또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죠. 자, 리스트 정렬하고 뒤집고 슬라이싱은 또 다음 시간, 우리 대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